자, 그래서 실습입니다. 12-2고 지난 시간이랑 동일한 제목으로 GUI 모듈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느라 2시간 다 가버려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조금 생략을 하고 그냥 구경 정도만 하고 바로 최종 목표, 아까 이런 시간에 구경했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제가 참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무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네모, 뉴 렉탱글 하면 네모 만들 수 있었죠. 뉴 오벌 하면 타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색상 지정해봤고 크기, 위치 지정해봤는데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 네모의 테두리의 두께랑 색상 역시나 지정할 수 있어요. 두께랑 색상이랑 지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 눈앞에 보일 예정이냐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화면에 표시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쓰고 싶은 친구들 쓰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림 앞쪽 파일 풀어보시면 이미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미리 .jpg나 .png나 .bmp 같은 그림 파일을 준비를 해놓고 그 그림 파일을 여러분의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서 여러분의 화면에 표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그 그림을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보여줄 것이냐, 위치를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약간의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나 같은 느낌으로 살짝 매운맛 튜토리얼을, 하드 버전 튜토리얼을 같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은 지금 우리 GUI 모듈에서도 제공을 해요. 보통 히트 테스트, 적중 테스트라고 부르는 어떤 좌표 위에 지금 어떤 물체가 있냐, 어떤 요소가 있냐, 또는 어떤 좌표 위에 지금 걸쳐있는 모든 요소들 뭐뭐 있는지 다 알려줘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 친구랑 관련된 다른 함수들 같이 세트로 마지막 튜토리얼, 6번째 튜토리얼에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해서 오늘은 슬라이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리 슬라이드 없고 그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최종 목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봅시다 한번. 자, 튜토리얼이니까 일단 다짜고짜 F5부터 눌러보고 스타트를 합시다. 여러분 F5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비가 10이고 테두리 두께가 2인 네모랑 동그라미를 화면 한가운데 양쪽에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텍스트를 지금 적어놨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들을 띄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일단 마련되어 있고,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지금 무슨 키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거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이에요. 그래서 Q를 누르면 크기를 키운답니다. Q를 누르고 있는 동안 너비 값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사각형의 너비 높이 똑같아요. 정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지름 역시나 222, 250, 270 이런 식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얘는 우리 이전에 해본 적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윗사이즈 오브젝트 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너비, 새로운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지정을 할 때마다 확실히 네모랑 동그라미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줄이면 작아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테두리 두께는 2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크기를 키우든 줄이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테두리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W랑 S를 누르면, W를 누르면 테두리의 두께만 키우는 느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두꺼워져요. S 누르면 테두리가 얇아지고 아마도 잔상이 남을 겁니다.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 잔상은 아예 창을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잔상은 사라집니다. 방금 건 잔상이었어요. 아무튼 간에 테두리를 조절하면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럭저럭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두리 두께를 키우면 키울수록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테두리를 포함한 네모랑 동그라미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원래 너비 값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300 정도로 맞춰 볼게요. 너비는 300으로 동일한데 테두리 두께가 작아지면 이 네모 자체가 차지하는, 테두리 포함해서 차지하는
크기가 줄어들어요. 키우면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자, 지금 이게 테두리가 0인 상태거든요. 테두리가 0인 상태에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키우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테두리가 바깥으로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안쪽으로도 지금 더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의 몸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회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부 영역은 너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테두리가 증가하면서 조금씩 잠식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테두리는 이런 느낌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테두리를 10으로 적용한다 라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공이 안쪽으로 5만큼 바깥쪽으로 5만큼을 잡는 셈이 돼요. 와 같이 동작하도록 테두리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보진 않고 있지만 원한다면 테두리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 역시나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한 동그라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럴싸한 오목볼록한 그런 느낌의 간단한 동그라미로 보여주고 싶다라면 이 테두리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키 누르면 장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튜토리얼의 기본 목표는 이거고 코드 내용을 살짝 확인해 보고 다음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보면 자, 일단 new text라고 지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가 한 번이라도 저 내용물을 실행한 상태에서 자동 완성 당할 수 있죠. new text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 적고 엔터키 치면 제가 마련해 둔 한국말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우리 지금 W 안에 들어있는 엔간한 이름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 다 하면 W 안에 들어있는 엔간한 이름들 다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new text 해가지고 우리 new rectangle 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괄호 닫았다 다시 열면 새로운 텍스트를 보여줄 기준 위치 X좌표, Y좌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너비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지금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높이는 여러분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두 줄짜리면 두 줄, 세 줄짜리면 세 줄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해가면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 너비는 무슨 역할을 하냐? 예를 들면 이거 저만 할게요. 너비를 790이 아니라 90으로 바꿔갖고 다시 실행하면 아까 전까지는 테두리 두께 키우기가 한 줄에 다 표현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테두리 두께 엔터 치고 키우기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메신저라든가 해서 다 제공하는 자동 줄바꿈 기능을 이 너비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준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너비를 초과하지는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엔터키를 나 대신 쳐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간단한 GUI 프로그램 게임 만들고 있으니까 엔간하면 이 너비는 너무 작게 막 이런 식으로 지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적당히 크게 아니면 준무한대에 해당하는 엄청 큰 숫자로 지정해도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너비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무슨 텍스트를 보여줄 거냐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 요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str 형식 리터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보면 자, 얘는 지금 이니셜라이즈의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이니셜라이즈 함수정의 첫 줄이 0단짜리 들여쓰기이기 때문에 얘는 한 단을 더 오른쪽으로 집어 넣어줘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작은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있는 이 내용물은 바깥으로 지금 삐져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는 지금 오류가 나고 있지 않은 거를 여러분 방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저만 해볼게요. 얘를 굳이 여러분이 나 오와 열을 맞춰야 된다 군대에서 배웠어 이러면서 굳이 이걸 들여쓰기를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까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했던 스페이스바 4개가 요 str 형식 값, 내용물, 글자들, 유효한 글자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엔터키 치고 실제로 지금 띄어쓰기 4번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상하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게, 중간에 스페이스바를 집어넣지 않는 게 아마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요상하죠? 파이썬 동네는 들여쓰기 잘못하면 언제든지 빨간 줄을 뱉을 수 있는 동네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보편적으로 이런 느낌의 str 리터럴이라거나, 물론 이런 작은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거 안에서는 엔터키를 못 칩니다. 요거는 막아놨어요. 요건 말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유효하게 인식을 하는 str 리터럴 이거나, 아니면 대괄호 열고 닫고 또는 지금 소괄호 열고 닫고 같은 느낌으로,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 여는 괄호는 여기 있고 닫는 괄호는 한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둘러싸서, 자, 뉴 텍스트 호출식에 뉴 텍스트 바로 뒤에 붙는 내용은 정확히 여기서부터 정확히 여기까지다 라는 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적을 때 중간중간에 원한다면 자유롭게 엔터키를 쳐가면서 적으셔도 되도록 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들여쓰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을 때 이 문장이 while문 내용물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함수정의 내용물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모듈에다 적어 놓은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게 들여쓰기고, 따라서 문장 딱 처음 적을 때 그 첫 줄에 들여쓰기만 잘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문장의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수식들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하나를 적을 때 그 문장의 내용물을 적을 때는 대부분의 국면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면에서 필요하다면 적당히 엔터키를 쳐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적당하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적는 일종의 스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제 넘버3 기억나나요? 우리 모듈들 다 모듈 수에다가 때려 박는 엄청나게 커다란 할당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중간중간 엔터를 쳐서 아래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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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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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적었는데도 그 하나의 엄청 긴 할당문은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거랑 동등하게 걔네들 전부 다 담아놓은 하나의 리스트를 모듈 수에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됐던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인터랙티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3 더하기 하고 엔터 치고 5 하는 건 이런 거는 막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괄호를 치고 3 더하기 하고 요때 엔터를 치면 요건 봐줍니다. 괄호 닫을 때까지가 하나의 수식이다라고 간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바로 괄호를 닫으면 얘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오르고, 대충 적당히 아래쯤에서 5 하고 엔터키 쳐도 하나의 수식으로 간주해서 3 더하기 5로 간주해서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form은 for x in 3, 5, 7 이런 식으로 첫 줄을 적을 수가 있죠. 여기서도 for x까지만 적고 여기서 엔터키를 치는 건 아쉽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키를 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아이들도 적당히 지금 리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저수식의 내용물을 적는 거니까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여는 대괄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 대신 자동으로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들여쓰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X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괄호 안 내용물 적을 때, 보통은 대괄호 안 내용물을 적을 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엔터키 쳐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3, 임 각각의 줄 뒤에 주석들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걔는 걔고, 그래서 10,10부터 시작하는 너비는 적당히 큰 이런 내용으로 보여주는 텍스트 덩어리 하나를 쓰는 셈이 됩니다. 밑에 보면 이거 뭐라고 읽나요, 여러분? 앙코르라고 읽나요? 뭐라고 읽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요게 앵커라고 부르죠. 자, 뭐 직역하면 닷이라는 뜻이에요. 닷. 그 배, 이 엄청 커다란 쇠로 된 거 있잖아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북서쪽에다가 닷을 둔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해놨어요. 자, 얘 한번 바꿔볼게요. NW가 아니라 SE 같은 걸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그러면 텍스트가 날아가 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여요, 지금. 다시 해볼게요. SE가 아니라 SW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 지금 이스케이프는 종료가 살짝만 보이는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앵커는 우리가 지금 x, y를 지정하잖아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지금 c, 10입니다. 그래서 앵커가 북서로 잡혀있다, NW로 잡혀있다라는 건 이 점이 저 텍스트 영역의 좌상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북동쪽으로 간주할 수 있고 남서쪽, 남동쪽 또는 얘를 한가운데로 지정을 하는 것도 돼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서쪽 가운데, 북쪽 가운데, 동쪽 가운데, 남쪽 가운데와 같이 지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굳이 여러분이 텍스트를 게임에서 출력을 한다라는 건 아마 뭐 데미지 숫자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거나 하는 용도로 쓰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 머리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머리통 한가운데 위치를 센터로 두는 텍스트에서 325 이런 느낌으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가운데로 두면 겹칠 수 있으니까 남쪽으로 두거나 하면 캐릭터 이름 같은 거 할 때 뭐 여기 기준점으로 두고 남쪽으로 두면 뭐 나, 너, 누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앵커 기능을 지금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특이할 건 없어요. 지금 너비를 조절할 수 있고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걔네 둘을 별도의 이름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고, 처음엔 10이랑 2 놓고 스타트 하고 있고, 요 너비가 10이고 두께가 2인 네모랑 원을 만드는 수식이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XY 좌표는 어차피 매번 갱신할 거니까 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를 똑같이 할 거니까 둘 다 10, 10이 되도록 동일한 이름을 써서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해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요 동그라미랑 네모의 몸통에 해당하는 색상,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이 숫자 하나랑 그 다음에 색상 하나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추가로 지정한다면 이제 테두리의 색상이랑 테두리의 두께를 추가로 지정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 다 테두리는 2인 상태로, 그래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공이 안쪽으로 1만큼 바깥쪽으로 1만큼 테두리가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셈이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색상을 별도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얘를 블루로 바꾼다. 그럼 테두리만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네모, 각각의 동그라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위치나 크기, 색상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테두리 두께랑 테두리 색상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해뒀다 치면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구경할 수 있겠죠. 지금 QA, WS 키 4개를 써서 조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일단 이스케이프 누르면 창 꺼지게 하는 건 맨날 적는 그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Q를 이번 프레임에 누르고 있다면 한 다음에 이런 문장을 지금 적어놨는데, 자, 사실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었고 우리 과제 할 때 제 코드 안에도 몇 번 들어가 있긴 했어요. 아무튼 이 친구는 지금 이 문장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할당문을 적은 거랑 동등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즈에 담겨있던 값을 일단 가져와서 거기다 1을 더해서 다시 동일한 이름에 담는 느낌의 할당문이 돼요.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지금 위즈가 등재가 안 돼 있다면 오류가 나는 할당문입니다.
값을 가져온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렇긴 하지만 얘는 여전히 할당문이 맞아요. 결과론적으로 위즈에는 위즈에 어떤 값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하는. 그 다음에 지금은 더하기 는을 하고 있는데 빼기는, 곱하기는, 퍼센트는, 나누기는 등등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냥 평소에 쓰는 엔간한 것들은, 엔간한 숫자 노름은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정식 버전 할당문이랑 이 축약 버전 할당문은 실행 양상이 아주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이 위즈에다가 int, float, 뭐 str, list 이런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 형식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간단한 형식 값이 담겨 있다면 데이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하지 않고 그냥 키보드 덜 치기 위해서, 자동 완성 한번 덜 당하기 위해서 위의 버전을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Q는 위즈를 증가시키는 거였어요. 매 프레임마다 1씩 키울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감소시키는 건데 지금은 어거지로 이 부분을 안에다 적어서 위즈 값이 절대로 0보다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위즈를 0보다 작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잘 동작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유추하기 힘든 느낌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위즈는 줄였다 늘렸다 할 때 음수가 되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지금 그래요. 테두리 두께도 0.5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등한 느낌으로 절대로 위즈가 0이 되지 않도록, 음수가 되지 않도록, 절대로 두께가 0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버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짜고짜 뺀 다음에 음수면 0으로 보정한다 스타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뺐다가 음수 나올 것 같으니까 뺄셈을 하지 않는다 와 같은 스타일로 가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인트 형식으로 다룬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써도 항상 비슷하게 잘 동작할 거예요. 근데 플롯 형식을 다룬다, 막 소수점 막 0.003 이런 식으로 짜투리가 막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일단 다짜고짜 빼고 0으로 딱 대놓고 보정을 하는 이 스타일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그게 물리량이라든가 그런 거라면 그런 짜투리 숫자를 지우는 게 게임의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잘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예시는 이 정도고, 지금 보면 리사이즈 오브젝트 매번 그 새로운 위즈 값이랑 새로운 두께랑을 써서 리사이즈를 할 때 여러분이 너비 높이 뿐만 아니라 두께까지도 원한다면 선택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브 오브젝트는 맨날 봤던 거고요. 지금은 네모랑 동그라미가 각각 화면 왼쪽 언저리, 오른쪽 언저리를 기준으로 크기를, 너비를 키울 때마다 쫙 사방으로 증가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 친구의 XY 좌표를 이 친구의 너비 값을 바탕으로 약간 더 왼쪽이, 약간 더 왼쪽이, 약간 더 왼쪽이가 되도록 무브 오브젝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무브 오브젝트를 안 한다라면 그러면 둘 다 0,0에 지금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당연히 너비를 키울 때마다 오른쪽으로 아래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두리를 키우면 이 테두리, 그러니까 이 창 바깥까지 지금 테두리가 차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테두리의 절반 정도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절반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적용할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확한 위치에 이 네모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무브 오브젝트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라면 뭐 잘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set 타이틀은 지금 그 F 해가지고 F 스트링이라고 파이썬 동네에서 부른다 그랬죠. 포맷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즈 값이랑 그 다음에 두께 값을
타이틀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세 번째가 끝이 납니다. 뭐 궁금한 거? 자, 일단 여러분은 동그라미 네모뿐만 아니라 원하는 글자를 원하는 위치에 보여줄 수 있어요. 조금 슬프지만 글자체를 변경하거나 글자 크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변경하는 거. 색상 되나? 잠깐만, 제가 만들어 놓고 되네요. 색상은 됩니다. 한번 해볼까? 블루. 이 세상에. 글자 색상까지는 바꿀 수 있네요. 파란색 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글자 색상을 나중에 현란하게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정도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릭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게임의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려고 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멋이 없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크리티컬 히트라든가 그런 느낌의 영어 단어를, 영어 구절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면 이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미리 포토샵 같은 걸로 이제 뭐 말풍선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그런 크리티컬 히트가 적혀있는 그림을 하나를 그려둔 다음에 그 그림을 적절한 타이밍에 보여주도록 지정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어쩌면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소리를 쳐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림 다루는 방법 소개 순한 맛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열어보시고 역시나 다짜고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눌러보세요 하고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고 싶게 생겼죠? 누르시면 눌렀네요 라고 타이틀이 바뀌고 그림은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딱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이 그림은 다운로드 할 때 그 폴더에 들어있었던 button.png랑 요거랑 버튼 프레스드 png 두 개의 그림 파일이 미리 저장돼 있었고, 원래 이걸 보여주다가 이제 그림을 바꿔치기 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도록 코드를 한 줄 실행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림을 600장을 그려놓고 0번째 그림부터 촤라라랑 몇 프레임마다 순서대로 바꿔가면서 보여주면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친구는 지금 가로 265, 세로 265만큼의 크기를 갖도록 창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 파일 자체의 크기도 정확히 265, 265짜리인 .png 파일 두 개를 준비를 해서 new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이미지는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기준 위치 X좌표, Y좌표, 이건 좌상단 기준입니다. 기준 위치 X좌표, Y좌표랑 헬프를 봅시다. 헬프 보면 새 그림의 좌상단 점의 좌표랑 여러분이 그림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폴더에 .py 파일이랑 동일한 폴더에다 .png 파일 등등을 몰아넣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편하게 파일 이름만 부르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들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 텍스트랑 동일하게 얘도 숫자 하나를 던져주고 나중에 그 숫자를 갖고 저 그림을 변경한 다와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텍스트는 너비는 지정할 수 있었어요. 큰 의미는 없어 보였지만 이미지는 너비조차 여러분이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림 자체 사이즈를 있는 그대로 100% 크기로 보여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50 곱하기 50짜리 적분을 보여주고 싶다라면 그림 파일을 50 곱하기 50 사이즈로 미리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투명색을 지원을 해요. JPG는 당연히 안 되지만 PNG는 투명색이 지원이 되는 포맷이라서 여러분이 투명색 적용한 걸 .png 파일로 뽑아 두신다면 그 투명한 부분은 투명색으로 칠해 줄 겁니다. 그래서 new 이미지 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순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부분 볼까요? 그 국룰에 해당하는 그거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긴 이품은 조건식을 여러 줄에 걸쳐서 적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저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버튼 누르면 눌리는 거잖아요. 근데 버튼이 아닌 다른 곳을 열심히 클릭을 한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 거로 간주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면 전체에 해당하는 이 265 곱하기 265 사이즈의 네모 영역을 눌렀을 때만 이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하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잠깐 저 이거 터치가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되네? 터치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자, 매 프레임마다 검사를 할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의 현재 위치가 화면 0,0에서 265,265 그 사각형 영역 안에 들어와 있나를 검사하기 위한 이 두 세트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사용자가 빨간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하도록 코드를 적어놓은 셈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동그란 버튼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동그라미 안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었냐 여부를 얼마든지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직선거리, 원점에 대한 직선거리 구한 다음에 그게 반지름보다 작냐 여부로 판가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정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잡한 수식을 적을 때 역시나 일단 괄호를 치시면 닫는 괄호 만날 때까지는 자유롭게 엔터키 쳐가면서 자유롭게 들여쓰기 했다가 말았다 해가면서 얼마든지 코드 적으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빨간 버튼을 누른 게 맞다 라면 이미지를 바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t 이미지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하나 주고 파일 이름 다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타이틀도 눌렀네요 라고 바꿔요. 순한 맛은 일단 딱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모 동그라미 텍스트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미리 그려둔 또는 여러분 친구가 미리 그려둔 그림 파일을 내 게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시를 봅시다. 그 다음 예시는 이런 이미지 그림과 관련한 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쓰면 어떤 느낌까지 실행이 되나 여기는 코드가 좀 어려우니까 구경만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짜고짜 F5를 누르시면 세상에 오류가 난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네요. 85번째 줄 닫는 괄호 하나를 지금 빼먹었어요. 저것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덜 끊기는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 총 100개의 그림을 적당한 타이밍마다 바꿔가면서 적당한 타이밍마다 위치 변경해 가면서 그 다음에 화면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다시 적당한 위에다가 배치시켜 가면서 조금 더 그럴싸한 화면 보호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치 별이 회전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실제로 네모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별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써서 공대생의 포토샵이죠. 파워포인트를 써서 까만색 별을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틀어서 총 8번에 걸쳐서 그림을 따로 만들어 왔어요. 크기는 똑같고요. 그리고 적당한 프레임마다 각 이미지에 셋 이미지 호출해 가지고 그림 파일을 바꿈으로써 지금 회전 속도가 서로 다른 느낌이죠. 실제로도 다르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검은 눈이 내리는 느낌의 효과를 여러분이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 지금 이게 태블릿 컴퓨터랑 얘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데스크탑으로 하면 꽤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아니면 별 숫자를 줄여도 되기는 할 텐데 이건 저만 해볼게요. 별 숫자 어디 있었냐. 여기서 지금 만드는 곳인데 10개만 하면 10개 정도면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얘 코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얘 코드는 일단은 여러분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복습인데 이제 이전에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각종 요소들을 컴필레이션으로 적용하면 저런 것도 연출할 수 있다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 파일들 너비는 52고 정사각형 모양이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들 해가지고 png 파일 이름 8개를 하나의 리스트에 담아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대괄호 0, 1, 2, 3, 4, 5, 6, 7 하면 각각의 파일 이름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써먹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 objs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리스트에다가 각각 별로서 아까 표현됐었던 그 이미지랑 관련된 정보들을 몰아서 담아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각각의 별을 보여주기 위한 별 하나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들을 세팅을 하는 반복 구조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0이라 적혀 있었죠. 별 100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별 만드는 중이냐 idx 값을 하나씩 뽑아 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은 각각 처음에 보여주기 위한 처음에 딱 바로 서 있는 별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옆으로 뉘인 별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사위를 굴려서 나중에 0번째 거 할 거냐 3번째 거 할 거냐 등등을 고르기 위한 인덱스 값 하나를 주사위로 굴려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변위랑 속도 역시나 주사위로 굴려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임의의 위치를 잡고 싶다 라면 일단 X좌표 시작은 0이고 끝은 800이긴 한데 이 그림 자체의 너비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빼기 해가지고 그림의 너비를 빼는 게 돼요. 괜찮아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800에 600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림의 XY 좌표가 0,0이다 라면 그 그림은 이렇게 좌상단에 보이게 될 겁니다. 맞죠? 네, 어떤 그림의 좌표가 800,600이다 라면 그 친구에 대한 X좌표, Y좌표는 여기에 찍히는 거고 따라서 그림은 화면 밖에 위치하게 됩니다. 안 보여요. XY좌표가 좌상단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사위를 굴리긴 할 건데 무조건 화면 위에 나오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절대로 XY좌표 여기로 지정해주면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겠죠? 겹치니까. 이렇게 일부만 출력될 거니까요. 그래서 딱 너비만큼 왼쪽으로 너비만큼 위로 당긴 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 위치로 결정하면 이 그림은 이 별은 화면의 우하단에 위치하는 걸로 보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주사위를 굴릴 때 범위는 800에서 너비만큼을 뺀 600에서 높이만큼을 뺀 요만큼 영역 안에서 주사위를 굴려서 임의의 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기 때문에 웬드인 도출식이 이렇게 잡힌다 보시면 돼요. 뭐 지금 너비랑 높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속도도 임의로 지정하고 지금 X 속도는 얘가 별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걔를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하고 싶다. 인트가 아니라 소수점까지 해서 쓰고 싶다라면 요 랜덤.랜덤을 호출하면 얘는 이거 수업 시간에 다룬 적 있죠?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숫자, 소수점 달린 숫자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0 이상 1 미만인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곱셈을 하면 이제 곱하기 20까지 하면 0 이상 20 미만이 되죠. 거기다 이제 뺄셈을 해서 원점을 옮기면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 플러스 10 미만과 같이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도 있는 느낌의 임의의 숫자를 뽑아서 쓰는 셈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균등한 분포, 주사위 같은 느낌으로 균등하게 해서 줄 거고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뭐 정규 분포를 쓰셔도 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을 0으로 해서 스타트를 한다면 얼마든지 음수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긴 해요. 아무튼 자 Y 속도는 얘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원점 조절하는 거 없이 0 이상 10 미만 괜찮아요? Y축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양수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0 이상 플러스 10 미만의 초기 속도로 갖도록 했어요. 여긴 지금 가속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변이랑 속도고 맥스 카운트라는 친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얘는 지금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얘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요 숫자들이 별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뭐가 적혀 있었지? 또는 여기 적혀 있는 값을 나중에 변경해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다룰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아까 리스트로서 만들어 놨었던 그 objs에다가 몰아서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append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자, 요거 수업에서 아마 안 다뤘을 거예요. 여러분이 3,5,7 한 다음에 점하고 append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11 같은 거 하고 엔터 치면,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넘버스는 357 한 다음에, 그럼 넘버스에 지금 357 들어있죠? 여기다가 append 11 하고, 그러면 append가 잘 됐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넘버스하고 엔터 치면, 자, 원래 3개가 들어있었다면 append를 하면 이제 4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한 칸이 증가해요. 그리고 그 4번째 칸, 아까 추가한 그 칸에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1을 담게 돼요. 자, append 말고도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append 등등에 대한 설명은 다음 이론 시간으로 미룰게요. 얘도 하나의 이슈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아래 문장은 아까 그 objs 처음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매 폼은 내용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리스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00번 반복한다면 100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 안에는 숫자랑 이 숫자는 지금 new 이미지 해갖고 만든 겁니다. 숫자랑 그 다음에 파일 지금 몇 번째 별 그림 보여주고 있나랑 변이 2개랑 속도 2개랑 그 다음에 0 하나를 집어넣고 맥스 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총 100개의 별 하나, 요소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objs에 몰아서 담겨 있게 됩니다. 이제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부분 보면 자, 국룰에 해당하는 거 있고요. 이제 포문 해가지고 지금 objs에서 하나씩 꺼내오게 됩니다. obj에는 그래서 리스트가 하나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리스트는 마치 능력치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 안에는 그 별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아까 전에 담아놨던 이런 데이터들이 각각의 자리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를 써서 지금 당장 사용할 값을 선택적으로 가져와서 선택적으로 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 지금 얘는 지금 obj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2번째 칸에 있는 거를 4번째 칸에 있는 거랑 더해서 다시 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변위에다가 속도를 더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Y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위가 변경됐으니까 맨 앞에 했던 그 숫자를 일련 번호로 바탕으로 XY 값을 새로 지정해주고 있어요. 그럼 화면상에서도 무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얘는 지금 자, obj 2번이 X좌표 3번이 Y좌표예요. 그래서 obj 3번 Y좌표가 600보다 커졌냐? 자, Y좌표가 600이면 화면상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뚫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좌표 기준으로 화면을 뚫고 내려갔냐? 또는 X좌표 기준으로 X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뚫고 갔냐? 또는 X좌표가 음수면 화면 왼쪽으로 뚫고 나갔냐? 를 검사를 하는 셈이 됩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화면을 아예 벗어났냐를 잰다면 X좌표가 0이면 아직까지는 화면에 보여요. X좌표가 한 요 정도다? 그럼 절반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으로 아예 삐져나갔냐를 재려면 요 시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너비 만큼이 돼야지 비로소 화면 바깥으로 아예 삐져나갔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런 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얘 위치 다시 주사위 굴리고 얘 높이 다시 적당히 화면 위쪽이 되도록 마이너스 200을 최소값으로 해서 적당히 주사위로 굴려주고 X속도랑 Y속도 재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무브 오브젝트를 그러면 아래다가 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합시다. 그냥 어차피 화면에서 안 보이니까요. 다음에 else 부분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아까 봤던 카운트를 지금 맨 처음에 0으로 스타트 했었던 카운트를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삐져나가지 않았다면 카운트가 증가할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1씩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카운트가 처음엔 0이었을 텐데 서로 다른 맥스 카운트 값에 도달하면, 자신만의 맥스 카운트 값에 도달하면 이 값은 1이거나 2거나 6까지입니다. 그래서 맥스 카운트 6이라 칩시다. 그러면 첫 프레임에는, 그러니까 화면 삐져나갔지 않았다 치면 처음에는 0에서 1 되고, 그래서 이 if문 내용을 실행 안 해요. 1에서 2 되고 2에서 3 되고 해서 6프레임 만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맥스가 6이에요. 6으로 잡아놨어요, 여기를. 그렇다 치면 처음에 0이었어요. 그러다가 1씩 증가시키면 어느 순간은 6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물을 실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obj 1번을 1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파일 이름, 파일 네임스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쓸 거냐에 해당하는 숫자를 증가를 시켜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겠다와 같은 느낌의 코드가 지금 적혀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1번 그림을 보여줬다면 이제 2번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2번 그림을 보여줬다면 3번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코드 덩어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는 하고 있죠. 얘는 지금 그림이 8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째 그림을 보여줬었다면 8번째 그림이 아니라 다시 한번 0번째 그림을 보여주도록 8로 나눈 나머지를 지금 여기다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순서에 맞춰서 set 이미지를 해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set 이미지는 그 1년번호를 가지고 파일 네임 들어있는 리스트에다가 내가 방금 고른 1 증가한 리스트 인덱스 값을 적용해서 파일 이름 png 파일, 무슨 png 파일인지 가져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set 이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운트는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맥스 카운트가 6이면 그림이 바뀌는 게 6프레임마다 발생할 거예요. 지금 그림이 바뀔 때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별이 45도씩 회전하는 게 되는 겁니다. 6프레임마다 회전하게 만들 거냐, 3프레임마다 회전하게 만들 거냐와 같이 지정하는 셈이 돼요. 예를 들면 1프레임마다 회전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모든 애들이 매 프레임마다 동등한 느낌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얘를 6프레임이 아니라 1프레임이 아니라 10프레임마다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1초에 6번, 이젠 뜨문뜨문하죠? 그쵸? 이건 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60으로 가면 이젠 진짜 1초에 한 번 모든 별들이 1초에 한 번씩 일률적으로 선회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싫다라면 이제 이 값을 각각의 별에 대해 별도로 가져가고 맥스 값을, 그 다음에 obj7 맥스 카운트죠. 맥스 카운트 값을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따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에서 6인데 여기서 1에서 60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회전 속도에, 잠깐만 나 지금 잘 해놓은 거지? 지금 평균이 30이라 지금 전반적으로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빠른 놈은 엄청 빠르고 느린 놈은 엄청 느리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에서 6 하면 6가지 경우의 수니까 1프레임마다 바뀌는 친구랑 6프레임마다 바뀌는, 좀 느리게 바뀌는 친구랑 이런 식으로. 얘가 1프레임인 것 같네요. 맹렬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게임, 엄청 단순한 게임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적들이 오면은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야 될 건데, 그런 데이터들 중에 자, 어떤 데이터는
모든 적군들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 예를 들면 각 적군의 위치랑 크기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어떤 뭐 인상착의라든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아니면 그 친구의 라이프라든가 총알 몇 대 맞아야 죽냐 라든가 그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해 줘야 되는 데이터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리스트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 때려 넣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애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이터가 있다. 여기선 지금 별로 없기는 한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별이 누구든 간에 그 별 그림 자체의 너비는 52로 항상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름 하나만 도입해서 걷다 52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저거 꺼내가지고 쓰면 됩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값을 하나만 다룰 예정이냐 값을 여러 개를 다룰 예정이냐 근데 그 여러 개가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다룰 예정이냐 각각에 대해서 또 여러 개씩 다룰 예정이냐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따라 리스트 개념, 인덱스 개념을 적용할 건지 등등을 결정을 내리시면 역시나 코드 파트에 대비되는 데이터 파트를 계획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버무릴 때 순차 분기 반복해서 코드 파트에서 버무리는 게 있을 거고 데이터 파트에서 인덱스 개념 적용해 가면서 서로 다른 이름 부여해 가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양쪽으로 조금씩 신경 써 가면서 만드시면 우리 알고 있는 것들 조합만 가지고 뭐 그럭저럭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뭐 하고 싶나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별이 100개 뜬 거란 말이에요. 100개를 다 눌러서 0개로 만들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 방금 전 순한맛 버전에서는 버튼이 하나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죠? 빨간 버튼이. 걔를 누르면 걔가 눌린 걸로 바뀌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복 구조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유일한 하나의 버튼을 누른 적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코드 실행하고 말고를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동등한 별이 100개, 1000개가 있다 하면 각각에 대해서 1000번 검사를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난이도가 증가할 때마다 매 라운드마다 별의 숫자가 서로 달라진다? 그러면 걔는 아예 더 이상 순차로 할 수가 없게 돼요. 반복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반복 구조를 집어넣고 이제 모든 별들의 좌표를 가지고 마우스 포인터 좌표 여기다 치면 지금 이 좌표에 이 별이 걸쳐 있나 저 별이 걸쳐 있나 저 별이 걸쳐 있나 같은 식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해두고 마지막 튜토리얼을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마지막 튜토리얼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GUI 모듈에 있는 엔간한 서비스들, 함수들 다 구경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히트 테스트라고 보통 부르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본다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일단 다짜고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하면 아까 예시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1픽셀짜리 네모랑 동그라미를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QA랑 WS에서 너비랑 자꾸 헷갈려요. 테두리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었죠. 테두리 증가시키고 너비 증가시키고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데 여기는 추가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네모 위에 올려두거나 동그라미 위에다 올려두면 잠깐만요. 일단 테두리 없이 갈게요. 네모 위에 올려두면 네모가 검은색이 됩니다. 동그라미 위에 올려두면 동그라미가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 보면 네모 안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 현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모 위에 올려놨다면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밟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크기를 조금 적당히 한번 키워볼까요? 크기를 적당히 키우면 이제 네모랑 동그라미가 겹쳐있는 느낌이 됩니다. 일단 현재 나오는 걸 봐서는 네모 위에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쯤으로 지금 옮겨 보시면 동그라미가 더 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판정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네모를 누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AWS뿐만 아니라 여기는 키를 4개를 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XCV입니다. GXCV, G를 누르면 네모를 화면에서 가려요. 하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네모가 있었던 곳을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로 아무리 갖다 대도 네모 안 밟음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G에서 손을 띄면 네모를 밟은 걸로 다시 간주가 될 거고요. 자, 지금 요 둘이 겹쳐있는 요 영역에 동그라미 지금 밟은 걸로 잘 나오고 있죠. 요 시점에 X를 눌러보시면 X를 누르면 동그라미를 가릴 거예요. 동그라미를 가려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밑에 깔려 있었던 네모를 누른 걸로 간주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손 띄면 다시 동그라미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고 얘가 위에 깔리다 보니까 동그라미 누른 걸로 판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키랑 X키를 눌러서 각각의 요소를 화면에서 하이드를 하거나 다시 쇼를 하거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랑 V키가 있는데 C키를 눌러보시면 C키를 누르면 이제 네모를 더 위에 보여주도록 만들어요. C키를 누른 이후 시점부터. 그래서 이제는 둘이 겹쳐있는 이 영역을 지금 동그라미도 여기 있고 네모도 여기 있죠. 이 영역을 마우스 포인터로 갖다 댔을 때 이제는 네모를 누른 거로 판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도 네모가 더 위에 보이고요. V키를 누르면 네모를 밑에다가 까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각각의 요소들 어떤 거를 위에 보여줄 것이냐, 어떤 거를 밑에다가 깔아서 안 보여줄 것이냐 등등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게임 만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써서 누군가를 뭐 저격을 한다든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맞춘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구성하거나 할 때 아마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V를 눌러서 네모를 밑으로 내렸더니 이제 텍스트보다도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텍스트가 네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C 누르면 이제 텍스트보다도 네모가 더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영역도 동그라미 네모랑 마찬가지로 우리 소위 말하는 G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튜토리얼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구경해 보시면 나도 저런 거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대충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얘는 지워버리시고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텍스트 조금 길어졌지만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초기 너비는 1이고 뭐냐 이거 테두리 그래요. 테두리는 0입니다. 초기 상태예요. 지금 달리 말하면 여기 지금 1픽셀짜리 네모랑 1픽셀짜리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이 마우스 갖다 대면 갖다 대면 네모를 밟은 걸로 판정을 받으실 수 안돼. 네모를 밟은 거로 판정을 안 되겠어요. 동그라미 좀 더 쉽겠지. 아니에요. 아무튼 저 1픽셀을 위에다 올려놨냐 여부에 따라서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 뭐 그렇고 이 부분은 별로 볼 거 없죠. 업데이트 첫 줄도 볼 거 없죠. 그래서 Q 누르면 A 누르면 W 누르면 S 누르면 실행하는 코드, 리사이즈하고 무브하는 코드까지는 아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 소개하는 추가적인 함수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G키랑 X키가 있었는데 G키를 누르면 화면에서 네모를 가렸어요. 하이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이드 오브젝트 또는 쇼 오브젝트를 호출해서 지금부터 네모를 보여주지 않겠다. 동그라미 보여주지 않겠다. 그림이나 텍스트를 보여주지 않겠다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게임에서 쓸 그림들 10장을 미리 뉴 이미지 해서 만들어 놓고
근데 시작 상태에서는 걔네를 안 보여줄 예정이다. 그러면 걔네들을 하이드 시켜놓은 상태로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 때부터 가려놓고 스타트 하겠다라면 이 렉탱글을 예시로 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 많다. 뉴 이미지로 갈게요. 뉴 해갖고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은 그 친구의 특성 플러스해서 그 친구를 맨 처음에 보여주면서 스타트 할 거냐 아니면 하이드 해놓고 스타트 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다가 false라고 적어두면 걔는 하이드 오브젝트를 미리 호출해 둔 느낌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면상에서도 안 보여요. 마우스로 누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싫다. 중간에 안 보이기 시작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하이드 오브젝트를 호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드 돼 있는 걸 다시 보여주고 싶다면 쇼 오브젝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G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하이드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쇼를 하도록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정돼 있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C키를 누르면 네모가 맨 위에 떴고 V키를 누르면 네모가 맨 밑에 심지어 텍스트보다도 아래에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건 요 웨이즈 오브젝트나 러워 오브젝트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깔거나 맨 밑에 깔거나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깔고 싶다. 그건 미안하지만 웨이즈를 몇 번 하고 로어를 몇 번 해서 그 친구를 강제로 중간 정도가 되도록 여러 번 호출해서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인간하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코드는 이 부분이에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할 때마다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 판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빨간 버튼을 누를 때처럼 우리가 직접 뭐 end 해가면서 좌표가 뭐 삐져나왔네 같은 거를 직접 수식을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get top object at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좌표를 하나를 넣게 됩니다. 2차원 좌표를, XY 좌표를 넣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그 화살표 끝이 위치한 X좌표, Y좌표를 넣으면 나한테 숫자 하나를 던져줍니다. 값 하나를 던져줘요. 그걸 일단 OBJ에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이 친구의 리턴 값이 네모에 대한 일련 번호랑 같다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기에 네모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위에 있는 겁니다. 네모 밑에 동그라미가 깔려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가장 위에 있는 네모에 대한 넘버를 우리한테 줘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제 이 친구의 색상,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테두리의 색상도 별도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네모는 까맣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평소처럼 회색으로 한 다음에 타이틀도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저 좌표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맨 위에 깔려있는 애가 동그라미였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동그라미 밟음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맨 땅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켰다면 get top object at이 나한테 네모 번호도 아니고 동그라미 번호도 아닌 완전 다른 무언가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런 상황은 지금 네모도 누른 게 아니고 동그라미도 누른 게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둘 다 안 밟음에 해당하는 둘 다 회색으로 만드는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get top object at 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쟤는 자, 우리 show hide 할 수 있었죠? hide 돼 있는 애는 치지 않아요. 와 같은 느낌으로 거의 사용자가 눈으로 보기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느낌으로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저 코드를 내용으로 보면 이제 매 프레임마다 get top object at을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막 판정이 오락가락하죠. 이 시점에 보면 자, 마우스 이 좌표에 걸쳐져 있는 요소는 지금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습니다. 더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대한 넘버를 리턴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밟음으로 지금 우리가 셋 타이틀을 할 수 있었고 등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X키를 누르면 이제 동그라미는 하이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 보이는 거랍시고 물어보면 네모가 가장 위에 보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저 좌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네모 밟은 걸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둘 다 누르면 둘 다 안 보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밟음 같은 느낌으로 판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애가 더 위에 있냐는 여러분이 raise 오브젝트나 lower 오브젝트를 써서 순위를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역시나 그런 것들도 다 반영해서 적절한 판정을 내려주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 히트 테스트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여기다 총을 쐈을 때 누가 맞을 것이냐? 동그라미가 맞았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리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살짝만 볼게요. 조금 크기를 줄이고 자, 네모의 크기를 키워볼게요. 네모의 크기가 한 요 정도예요. 네,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약간 바깥 부분에 갖다 대면 얘는 네모를 누른 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깥 절반은 그렇고 여기서 안쪽 절반 정도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때서부터 이 네모를 누른 거로 판정을 해줄 거예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테두리의 바깥쪽 절반은 동그라미 영역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안쪽 절반은 동그라미 영역으로 판정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판정이 이루어질 만한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이 친구의 테두리를 줄여보면 테두리가 0일 때 딱 이 경계선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증식하도록 테두리 기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버전 히트 테스트는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 좋아요. 현란합니다. 자,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냥 작은 총, 권총 같은 걸 쏴서 메뉴에 누가 맞았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레일건을 쏜다 생각해 봅시다. 대전차포를 쏴요. 관통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좌표에다가 이렇게 쏘면 그 위에 동그라미가 있었고 뒤에 네모가 있었다면 둘 다 관통을 해서 둘 다 검은색으로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get top object at이 아니라 자, 요 위에 있는 요 obj는 부터 해서 요 else 부분 마지막 네모까지를 이렇게 따옴표 3개를 쓰거나 열심히 넘버 사인 쓰거나 해서 없는 셈 쳐주시고 아니면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다시 다운로드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있는 요 덩어리를 따옴표를 지워서 유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놓친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원래 여기 적혀 있었는데 요 obj는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따옴표 3개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if문에 else 부분 다음 줄 정도에 따옴표 3개 적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str 리터럴이 돼버리도록 실행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밑에는 따옴표가 3개 적혀 있었는데 그 따옴표 3개를 풀면 이제 어엿한 할당문, 어엿한 if문 2개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 다음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적당히 키워주시고 여전히 지금 아까랑 비슷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랑 네모가 둘 다 겹쳐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나오도록 만드신 다음에 이 둘 다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지금은 네모만 밟았어요. 지금은 동그라미만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영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무려 둘 다 밟은 걸로 판정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를 가리면 하나는 안 밟은 걸로 여전히 판정을 내리고요. 자, 겹쳐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지금 이 버전은
달리 말하면 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기준으로 이 밑에 지금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다루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뚫고 나가는 두 명이 지금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 여기다 갖다 대고 총을 쏘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중 테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자 위에 거는 get top object at 이었어요. 여기서는 get all object at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한테 리스트를 하나를 줄 거예요. 그 리스트는 0개짜리 길이가 0일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텍스트는 적중이 불가능하도록 제가 막아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모 또는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길이가 2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OBJS 들어있는 리스트는요. 그래서 in 연산자를 써서 이 OBJS 리스트 안에 지금 사상자 리스트 안에 네모가 지금 총에 맞은 적이 있냐? 그러면 네모 밟은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모 색상 바꿔주고 그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그 안에 지금 동그라미가 있냐? 그럼 동그라미 밟은 게 맞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둘 다 맞다면 얘는 지금 네모를 밟았고 또한 동그라미 밟은 걸로 간주를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네모 밟은 적 없다면 회색, 밟은 적 있다면 검은색, 회색, 검은색 해서 둘 다 밟은 적 있다면 둘 다 검은색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 연산자를 해갖고 쓰면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도 맞춘 적이 없다 라면 그냥 저거 OBJS len 해가지고 len OBJS가 0이냐 하면 아무도 못 맞춘 거냐를 검사하는 간단한 조건식을 여러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가장 위에 보이는 한 놈만 필요하다라면 탑 버전을 쓰면 되고 그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기에 지금 걸쳐있는 모든 요소들 다 가져오고 싶다라면 그때는 all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네모랑 동그라미랑 했는데 이미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미지는 판정상으로는 네모랑 동등한 느낌으로 판정을 합니다. 투명색이 있다고 해서 그거 적용해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그 부분만 빼면 이미지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든 걸로 셋 타이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등등등입니다. 아 좋아요.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 프레임마다 대놓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 가지고 매번 히드 텍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만 히트 테스트를 하도록 구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총 쏘는 게임을 완성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다면 이제 get all objects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한 튀어나오겠죠. 그럼 동그라미를 hide 한다와 같이 코드를 적어두면 나는 동그라미를 쏴 맞춘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스코어를 300만큼 증가시킨다 라든가 시간을 1초만큼 연장한다와 같은 부수적인 코드를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하이드를 하면 다시 쇼를 할 때까지는 절대로 걔는 다시 한번 적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보장되니까 안심하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W 안에 들어있는 사실상 모든 기능들을 다 한 번씩 구경해 본 셈이 됩니다. 자, 질문 받는다. 여러분 키보드 게임 할 겁니까? 마우스 게임 만들 겁니까?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은 한 반반 정도였어요. 키보드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마우스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달리 말하면 플레이 스타일, 게임 자체의 목적 내지는 컨셉이 달라지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구경해 보면 일단은 튜토리얼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써서 최종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까지 하면 오늘 최종 목표 잠깐만 지금 몇 시니? 5시 55분이에요. 우리 지금 7시까지죠. 1시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최종 목표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최종 목표는 아까 봤었던 3을 누르면 이기는 프로그램,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12-2 언더스코어 base.py 파일을 동봉을 해놨습니다. 걔를 열어보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맨 밑에 리터럴 하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4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한번 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 자체는 6개가 적혀 있는데 5번, 6번은 집에서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게 오늘 실습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40분 정도면 최종 버전까지 같이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사반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 그렇게 40분 정도까지 같이 진행하면 남은 20분 동안은 우리 최종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하는 시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버전이에요. 여기 내용물을 추가하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려면 엔터키 누르세요 라고 일단 타이틀 적어놓고 스타트 할게요. 그 다음에 넘버즈는 하면서 여기다 이제 그 뉴 어쩌고 하면 튀어나오는 숫자들을 몰아서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 큰 거 하나 0,0에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하얀색 네모 하나를 먼저 만들었어요. 얘를 가장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가장 밑에 깔릴 겁니다. 가장 멀리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네모의 색상을 빨강으로 바꾸는 게 마치 배경색을 빨강색으로 바꾸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쓸 거고 다른 5개는 다 1.png 등등등이에요. 요 .png 파일 친구들은 다 너비 높이가 다 40이고 나중에 보면 얘네들 전부 다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만 파란색이에요. 아무튼 적당한 X좌표, Y좌표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지정해 놨고 다만 처음에 false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hide가 된 상태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써먹게 될 이름들에 대한 걔네들을 등재하기 위한 할당문을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물론 몇 개를 우리가 추가로 여기다가 도입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니셜라이즈는 이 정도고 자, 업데이트 부분을 봅시다. 업데이트 그 국룰에 해당하는 창 꺼버릴 수 있는 이 부분 하나 있고요. 이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다른 코드들을 적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자, 지금 아까 전에 스테이트 얘기했었잖아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림까지 구경을 했죠. 우리 그림은 아마 까먹었을 테니까 그림은 일단 같이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pdf 파일 열어놓고 진행하시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 스테이트가 0이다. 이 스테이트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값이 0이다 라는 건 이 프로그램은 지금 시작 상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할 땐 0을 담고 스타트 합니다. 왜냐? 이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땐 시작 상태인 게 맞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기 상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면 그때 이제 스테이트는 1 엔터를 걷다가 적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해야 되는 바로 그 프레임에만 는 1 하는 그 할당문이 실행되도록 분기 구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와 같이 적을 예정이고 여기는 지금 이번 프레임 곧 직전 프레임이 될 이번 프레임의 스테이트 값이 얼마였는지를 백업을 하도록 일단 구성을 해뒀습니다. 뭐 오늘은 안 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별거 없고 그 아래에 이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하게 전체 코드 흐름을 구성할 수 있게 스테이트 개념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 사전에 등재해 놨고 처음엔 0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복습이니까 얘는 지금 18시 00분인데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화면에 보이는 3을 사용자가 마우스로 눌렀다면 타이틀에다가 승리하셨습니다 같은 느낌의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네, 지금은 하이드를 해놨잖아요. 이니셜라이즈에서 따라서 그것만 show object 그 다음에
우리 지금 w.data.numbers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숫자들을 다 담아놨죠? 1하고 복붙해서 1, 2, 3, 4, 5까지 show를 그냥 해버리시면 F5 누르면 1, 2, 3, 4, 5 그림이 화면 위에 정갈하게 O형제 같은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show를 해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적절한 분기를 써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고 사용자가 저 3 그림을 누른 게 맞다면 set 타이틀을 호출해서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이 뭐 1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9분을 더 드리는 겁니다. 저 show 오브젝트 저 5줄은 지금 적어 두셔야 돼요. 일단 F5 눌러서 실행하고 그 숫자 5개 그림 다 뜨나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인터랙티브를 띄워놨다면 이제 W하고 점 찍으면 자동 완성해서 목록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잘 모르겠다 하면 헬프 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는 set 타이틀 하면 되죠.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두고 F5 누르면 시작하자마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프레임마다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할 때만, 조건을 만족한 프레임에만 타이틀을 변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기 구조를 세워야 돼요. if 뭔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false만 적어놓고 지금은 false라 적어놨는데 이 수식 대신에 사용자가 3을 눌렀을 때만 계산 결과 값이 true에 준하는 게 나오는 수식을 적어주시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w.mouse buttons가 있죠. 그래서 보통 1번 버튼, 0번 버튼이 아니라 1번 버튼이 왼쪽 버튼으로 매핑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승리하는 게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AND 연산자 해가지고 또 뭔가 다른 수식을 적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트 테스트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좌표 해가지고 마우스 포인터 좌표 써가지고 진행하셔도 되고 등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복잡하니까 if문 안에 if 부분 내용물로서 다시 한번 if문을 적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풀어서 일단은 적중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if문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분인데 천천히 간다면 자, 일단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umbers at 정도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w.get all objects at 한 다음에 기준 좌표를 w.mouse position xy 좌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엔터키를 칠게요. 이렇게 하면 numbers at n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기에 지금 겹쳐 있는 요소들 목록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하는 분기를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w.data.numbers의 3번 버튼에 대한 숫자가 들어있냐, numbers at에 들어있다면 이때 비로소 우리가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MK1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간다면 이제 else 부분 같은 거 붙여서 set title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와 같이 패비 메시지를 대신 보여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까요? 3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고 버튼을 안 눌렀을 때는 당연히 영향이 없고 3이 아닌 다른 부분을 눌렀을 땐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승리 메시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도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복습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를 쓰시든 마우스를 쓰시든 동등하게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분기 이품문 덩어리들을 차곡차곡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맨땅에서 적을 수 있냐 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요 부분 이 분기 흐름을 납득할 수 있냐, F5 눌렀을 때 실행 양상이랑 비교해서 아 당연히 저렇게 실행돼야지 라고 납득할 수 있냐, 그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볼게요. 쭉 봅시다. 그래서 이제 MK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테이트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업 자료 슬라이드에 있는 요거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대로 0, 1, 2, 3으로 갈 거예요. 얘는 외우기 쉬우니까 가장 내용이 많은 게 여기인 것 같으니까 요걸 띄워둔 상태에서 조금씩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위에 적혀 있는 코드는 업데이트 한번 호출하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는 거죠. 물론 escape는 논외로 합시다. 창 끄는 건 논외로 하고, 아무튼 현재 이 프로그램의 상태가 뭐냐랑 전혀 무관하게 항상 쇼하고 항상 버튼 눌렀나 검사하고 항상 승리 또는 패배 메시지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현재 스테이트 w.data.state 값이 0이냐 0일 때만 실행할 코드, 1일 때만 실행할 코드를 각각 나눠 놓고 선택적으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분기 구조를 하나를 먼저 세워놓고 내용물을 채워 넣자는 게 MK2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일단 재활용을 위해 남겨둘게요. 남겨두고 요 escape 적혀있는 이 부분 밑에다가 천천히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일단 구조는 먼저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자 진행하는 부분 따로 각자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상태에서는 여기 들고 올게요. 이렇게 이게 뭐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은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시작 상태가 맞다면 저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w.data.state가 지금 시작 상태는 0번이란 말이에요. 0이면 저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스문을 적어 놓고 다음 부분을 이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 상태가 아니면 이제 대기 상태예요. 요건 저만 적을게요. 대기 상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if문을 또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의 if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elif 부분을 이어서 붙이도록 합시다. 아마 그게 조금 더 여러분 코드 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대기 상태는 1번 상태고 이때 저런 작업해야 되고 나중에 적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복붙하면 딴 것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1일 때, 2일 때, 마지막 3일 때까지 서로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구조 적어두는 동안 저는 주석을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할만하죠? 자, 가장 쉬운 부분이 뭘까요? 일단 나눠 놓긴 했어요. 가장 쉬운 부분, 시작 상태가 가장 쉬워 보이네요. 시작 상태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현재 시작 상태라면 우리는 엔터키를 눌렀나 검사해야 돼요. 만약에 엔터키를 눌렀다면 상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하면 되죠?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키보드 눌렀나, 각 키를 눌렀나 안 눌렀나는 W 하고 키스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 슬프지만 엔터라고 적으면 안 되고 리턴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제 잘못 아니에요. 아무튼 리턴이라고 적어두면 엔터키를 눌렀나, 눌렀을 때만 true가 나오는 조건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눌렀다면 이제 대기 상태로 전환, 1번 상태로 전환하는 코드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한 코드가 바로 할당문인 거죠. 데이트는 1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0번 상태에서 1번 상태로 전환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딱 한 번 수행해야 되는 코드가 있다면 여기서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이제 패스문은 필요 없어졌고, 자,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넘어갈 때 뭘 해야 됩니까? 스크롤 좀 올려드릴게요. 일단 시작 상태에서는 현재 기본 세팅상으로는 화면 위에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처음에 false 해놨기 때문에 hide 된 상태로 스타트 할 겁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치고부터는 이제 1, 2, 3, 4, 5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고요. 왜냐면 대기 상태에서 열심히 그림 위치를 변경할 건데 안 보여주는 상태에서 변경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코드를 적어야 되나요? 자, 대기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을 봅시다. 대기 상태에서는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출제 상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1초라고 칩시다. 1초가 지나면 출제 상태로 전환하도록 코드를 짜야 돼요. 어디에? 이 elif 부분 안에다가. 근데 1초가 지나면에서 1초는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1초냐를 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언제,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상태 전환 발생하는 이 시점부터 1초 동안과 같은 느낌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 중요한 정보, 현재 타임스탬프 값을 기록을 해두고 다음 상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차근차근 적어야 됩니다. 저도 답지를 보면서 적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코드는 아까 살짝 적어놓은 예를 포커스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적당히 탭키 눌러서 들여쓰기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엔터키 누르기 전까지는 하이드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엔터키를 누름으로써 비로소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각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들은 몇 초 동안 뭘 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다음 상태로 전환된다와 같은 시간과 관련한 조건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니셜라이즈해서 그걸 다루기 위한 데이터 이름들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일단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w.data.time_end 라는 이름을 써서, 잠깐만요, time_start 이제 곧 전환이 될 예정이니까 타임스탬프라고 적어주고, 자, 그러면 대기 상태가 시작되는 시각은 현재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 상태는 언제 끝날 거냐? 저 친구의 시간 제한을 지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타임스탬프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만약에 정확히 1초 뒤에 전환이 발생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종료 예정 시간을 1초 뒤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해서 뭐 1초에서 3초 사이 이런 식으로 인트 값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랜덤.랜덤 한 다음에 예를 들면 곱하기 3 같은 느낌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0초에서 3초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초 만에 바꾸지도 않고 답을 맞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다라면 이제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0.5 해서 0.5에서 3.5 사이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게임의 밸런스랑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대놓고 리터럴을 적는 것보다는, 자, 우린 지금 중요한 데이터가 추가로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숫자의 위치를 섞을 건데 얼마나 오랫동안 섞을 거냐, 그리고 얼마나 서로 시간차가 나도록, 어쩔 땐 0.5, 어쩔 땐 8.5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시간차가 나게 섞을 거냐. 이게 항상 1초마다 바뀐다고 하면 훨씬 더 쉬운 게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데이터를 추가로 도입을 해놓고 쓰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건 최종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할 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될 겁니다. 걔네들 중에 중요한 데이터, 특히 게임의 난이도 밸런스랑 상관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룰 예정이다라면 일단 걔를 다루기 위한 이름을 뭐 정도로 할까요? 맥스, 듀레이션, 뭐 대기 상태니까 웨이트 정도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최대는 지금은 우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저는 1.0으로 하고 미니멈 듀레이션 웨이트는 0.5 정도로, 그래서 0.5에서 1.0 사이, 0.5 이상 1.0 미만의 시간 범위를 갖도록 그렇게 주사위를 굴리도록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게임이니까 1.0, 0.5 대신에 다른 걸 넣으셔도 됩니다. 물론 미니멈을 맥시멈보다 크게 잡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건 나중에 적어야 되니까 적당히 복사하고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미니멈 이상, 맥시멈 미만의 임의의 수를 뽑아야 돼요. 따라서 맥시멈 빼기, 자, 저만 엔터키를 칠게요. 타임스탬프 플러스 하고 랜덤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뺄셈식을 놓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맥스 듀레이션 웨이트 빼기 미니멈 듀레이션 웨이트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플러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0에서 1 사이 나오는 거에다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곱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미니멈 듀레이션 웨이트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까지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거 한 줄에 적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러면 이제 미니멈 이상, 맥시멈 미만의 임의의 숫자를, 소수점 달린 숫자를 현재 시각 타임스탬프에다 더하는 셈이 됩니다. 0.5가 나왔다. 나는 다음 상태가 끝나는, 희망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0.5 뒤인 걸로 지정하겠다와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대기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 타임 언더스코어 엔드를 미리 지정을 해놨다면 이제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고 이번 프레임에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거 실행할 거 없이 턴 종료를 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시작 상태에 대한 부분은 끝납니다. 엔터키를 치면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고 끝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엔터키를 안 쳤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두면 다음 프레임에 다시 업데이트를 호출하면 그때는 스테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까 전이랑 완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까 전이랑 완전 다른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해야 된대요. 그래서 하면 되죠. 지금 숫자 그림들 6개를 쓰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포문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넘버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IDX, to move, 이동할 그림에 대한 인덱스 값을 뽑아서 쓰도록 하죠. 왠지 1에서 6 정도. 그래서 1, 2, 3, 4, 5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1번째 그림부터 5번째 그림 포함까지 그 다음에 IDX 번째 그림을 이동시킴과 같은 느낌으로 반복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는 건 move object 하면 되는 거죠. move object 해서 지금 1번째 그림에 대한 숫자는 w.data.numbers의 idx2move 번째와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 newx랑 newy를 이제 주사위를 굴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x 위치, 새로운 y 위치는 아니죠. random.randint
해서 0 이상, 그 다음에 800 빼기 40 하시면 됩니다. 그림 파일 크기는 40이에요. 를 Y에 대해서는 화면 전체 높이가 600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실행시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기 상태에서 전환과 관련한 코드가 지금 안 들어있긴 한데 아무튼 엔터키를 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림 위치가 막 변경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롤롤롤롤롤롤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러면 이제 대기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분기 구조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에는 time underscore end라는 게 있어요. 걔가 이제 언제 대기 상태를 끝내고 싶냐라고 미리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타임 스탬프에 담겨 있고요. 그 둘을 가지고 조건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정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면 과 같은 이 부분을 적어서 스테이트를 바꾼다와 같은 할당문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if문을 지금 미리 작성을 하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0일 때만 실행할 덩어리, 1일 때만, 2일 때만, 3일 때만 실행할 덩어리. 그래서 elif 부분 써가면서 if문 하나 커다랗게 하나 구성해 놓고 내용물을 차근차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스테이트 넘어가는 코드 작성해 놨고 이제 매 프레임마다 5개 그림 동등하게 주사위 굴려서 위치 변경하는 코드 지금 작성했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 지금은 스테이트는 2, 3, 4 이런 느낌의 할당문이 여기 안에 아무 곳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스테이트가 1인 상태로 실행될 겁니다. 매 프레임마다 계속 위치만 바꾸다가 ESC 키를 눌러서 중단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시점에 우리는 w.data.state는 2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다음 상태는 출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식 이렇게 하면 항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에 바로 스테이트 전환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간과 관련한 그래서 w.data.time_end가 희망하고 있는 종료 시각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더 작거나 같다면 그래서 좌항 우항을 좀 바꿀게요. 현재 시각이 타임스탬프에 담겨 있죠. 현재 시각이 더 늦거나 바로 정각이라면 언제 대비 종료를 희망하는 시각보다 이게 소수점이 달리기 때문에 늦는을 해버리면 엔간하면 그냥 돌파를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달려있는 걸 쓸 때는 초과하거나 정각이거나와 같은 느낌으로 다루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시간이 경과됐다면 그럼 스테이트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출제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출제 상태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사용자 입력을 우리가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 3가지가 있었죠.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3을 누른 게 맞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제한 시간이 다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니셜라이즈 올라가서 대충 여기쯤에다가 이름은 뭘로 할까요? 저도 답지를 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w.data.duration underscore game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저 사람이 몇 초 안에 답을 맞춰야 되냐? 저는 지금 노안이 와서 좀 힘드니까 얘를 10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이게 아까 파이널 버전은 0.5초였어요. 적절한 숫자로 미리 지정을 해두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출제 상태가 몇 초 동안 지속될 것이냐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여긴 고정값이니까 최대 최소 이런 게 아니라 이름 하나만 딱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두고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지정해두고 내려와서 역시나 비슷하게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w.data.time_start는
타임스탬프가 되겠죠.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종료를 희망하는 시간은 타임스탬프 더하기 아까 적어놨었던 그 이름. 지금 현재 57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서 10만큼을 더한 67초째에 출제 상태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희망해 놓는 느낌으로 잡아놓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살짝 생략을 해버리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3을 눌러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타이틀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 상태로 넘어갈 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매 프레임마다 위치를 다 바꿨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만 해야 될 일은 이 정도로 짧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한 데이터는 중요하니까 종료 예정 시간만 미리 잡아두고 스테이트 전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실 수는 있는데 다음 것까지 같이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출제 상태예요. 여기서는 이제 위에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상태 전환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으로 시간 제한에 의해서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코드만 먼저 바꿔놓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출제 상태에서 종료 희망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건 시간 초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초과 같은 느낌으로 말하고 스테이트는 3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w.recolor 오브젝트에서 지금 w.data.numbers의 0번째 배경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색상을 빨강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초입니다. 10초가 딱 지나면 시간 초과하라고 빨강색으로 배경색을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 상태도 비슷하게 상태 전환 조건이 시간이에요. 따라서 기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가서 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름해서 듀레이션 뭐 결과 확인이니까 좀 뭐라고 적었었냐, 위졸트네요. 위졸트는 여기 3초로 합시다. 결과 확인하는 건 3초면 될 것 같으니까 3으로 지정하고 다시 내려와서 종료 희망 시간을 3초 뒤, 현재 시각 기준 3초 뒤로 잡고 상태 전환 발생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사용자 입력은 받지 않지만 3을 눌러주세요. 5, 6, 7, 8, 9, 10, 11? 1부터 세서 이래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5분 정도를 투자해서 자,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면 이제 시간 초과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아무튼 눌렀다면 일단은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얘는 승리하거나 잘못 눌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눌렀다면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적은 이품은 덩어리 하나 놓으시고 그 이품은 내용을 가장 끝자락에 요 할당문 스테이트를 3으로 바꾼다 일단 적어 두신 다음에 이제 밑에 적어놨었던 히트 테스트 그거 재탕하면 되겠죠. 그걸 끌고 와서 3 그림을 누른 게 맞다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 그렇지 않다면 패배 메시지를 보여주고 상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거 역시나 약간의 복습이죠. 만약에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스 1번 버튼을 눌렀다면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상태 전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거 적어주고 위에 것도 일단 보고 떼올게요. 아니다, 얘는 밑에 거 쓰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선 이제 일단 버튼 누른 건 맞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래서 3을 누른 게 맞냐 아니냐를 이제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돼요. 그 코드는 아까 MK1 할 때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들고 오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들고 와서 들여쓰기 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승리 메시지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색깔도 이제 입혀볼까요? 그레이, 얘는 옐로우, 반칙이니까 옐로우 카드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줬든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를 보여줬든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3초 동안 결과 확인 상태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동등한 코드 실행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일단 한 판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 보여줄 겁니다. 또는 잘못 누르면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여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없이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 확인 상태에서 3초 뒤에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시작 상태로 돌아가는 코드를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스테이트가 3일 때 실행하는 코드는 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이 타임 언더스코어 엔드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이제 1, 2, 3, 4, 5 그림을 화면에서 가리는 정도만 해주면 돼요. 맨 처음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보여줬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0번 상태는 다음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에 시간 조건이 없기 때문에 3번 상태에서 0번 상태로 전환될 때는 타임 굳이 안 재도 돼요. 그냥 3초 지나면 그림들만 가리고 바로 전환해 버리면 됩니다. 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MK2랑 MK3를 같이 구성을 한 셈이 돼요. 자, MK4는 쿨하게 스킵을 해야 쓰겠습니다. 옆반은 했을까? 지금 13분 남았는데 일단 마무리 지을 분들 마무리 지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앞으로 오셔서 이거 코드 구경하고 싶다라면 여기 있는 화살표 키 눌러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MK4까지 MK5, 6까지 완성한 최종 버전은 다음 이론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일단 오늘 실습 내용은 대충 끝이 나는 셈이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최종 프로젝트랑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친구들, 질문할 친구들 질문하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 집에 가시고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